지구 반대편 안데스 산맥에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페루의 하늘에 태극 마크를 단 대한민국 기술력의 결정체들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우리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기술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던 변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독일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 강국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영향력을 앞세워 공을 들이던 페루 시장에서 현대로템과 KA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육해공을 아우르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30조 원 규모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한 국가의 국방 체질을 한국식으로 완전히 재설계하겠다는 거대한 전략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술 공유를 빌미로 분담금을 미납하며 신뢰를 저버린 인도네시아와는 차원이 다른 길을 선택한 페루의 승부수이기도 합니다. 과연 페루는 한국에 무엇을 보고 자국군의 미래를 통째로 맡긴 것일까요? 단순히 가성비 좋은 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강철의 심장 속에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한국형 자주국방의 진정한 가치와 안데스의 불꽃이 될 천룡 미사일의 비밀을 심층 분석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페루 시장에서 현대로템이 확보한 지상무기 독점 조달권은 국제 방산 거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통상적인 무기 수출이 일회성 계약이나 제한적인 양해각서 수준에 그치는 것과 달리 페루 육군이 향후 도입할 모든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계열 차량에 대한 우선권을 한국 기업에 부여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실 페루는 그동안 전차는 러시아제 장갑차는 프랑스제와 같은 식으로 여러 국가의 장비를 섞어서 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실제 전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각기 다른 국가의 무기체계를 사용하다 보니 부품 하나를 수급하는데도 막대한 행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고 서로 다른 통신체계와 군수 지원 시스템으로 인해 통합작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페루군 수뇌부는 이러한 비효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가동률과 신속한 납기 능력을 증명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낙점했습니다. 특히 K2표 전차 150대와 K808 100호 장갑차 280대를 도입하는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만 약 7조 원에 달하며 전체적인 현대화 사업 규모는 3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현대로템이 단순히 완성품을 배에 실어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페루 현지의 약 3,700억 원을 직접 투자해 생산 거점을 건설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창원 공장의 정밀한 제조 시스템을 안데스 산맥 기술구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1단계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제작된 장비들이 신속하게 인도되어 페루군의 공백을 메우고 이 단계가 시작되는 2029년부터는 페루 현지 공장에서 직접 K2 전차와 장갑차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페루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밑바닥부터 일으켜 세워줄 진정한 스승이자 동반자인 셈입니다. 실제로 과거 창원 공장을 방문했던 페루 국방 관계자들은 1년에 수백 대의 기갑 장비를 오차 없이 찍어내는 한국의 생산 역량을 보고 이것은 단순한 기계의 승리가 아니라 거대한 국가 시스템의 승리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제 페루는 한국의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생산된 무기를 남미 인접국인 콜롬비아나 칠레 등에 역수출하겠다는 원대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국들이
페루와 동일한 한국형 장비를 채택하게 된다면 남미 대륙 전체의 군사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통일되는 거대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자국의 기술 유출을 우려해 폐쇄적인 태도를 보일 때 한국은 당신들의 성장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상생의 논리로 페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전략적 신뢰의 결과물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K 방산의 진정한 지향점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토대가 있었기에 지상을 넘어 하늘에서도 한국의 보라매가 날아오를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지상군을 제패한 한국의 기술력이 페루의 하늘에서는 어떤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페루 지상군이 한국의 철갑으로 무장하는 사이 하늘에서는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결정체인 KF-21 보라매가 남미의 고공을 장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공동 개발을 약속했던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공유와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받고도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분담금을 미납하며 우리 개발진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페루의 선택은 인도네시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페루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제공처가 아니라 자국의 항공 주권을 함께 세워갈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공중전의 핵심은 기체 그 자체보다 그 기체를 움직이는 두뇌인 소프트웨어와 소스코드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장 통합이나 기체 개조를 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을 개발하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핵심 소스코드를 완벽하게 국산화했습니다. 이는 페루가 KF-21을 도입할 경우 자국의 안보 상황에 맞춰 무장 체계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개량할 수 있는 진정한 항공 주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 연구원들은 절망 대신 밤을 지새우며 수백만 줄의 코드를 직접 짜 내려갔습니다. 사천의 연구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완성한 그 데이터들이 이제는 전 세계가 탐내는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페루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당장의 분담금 액수에 매몰되어 미래의 기술 주권을 놓치고 있을 때 페루는 한국과 함께라면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최적의 함재기와 전투기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KF-21은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 측면에서도 F-35와 같은 미국산 기체보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페루와 같은 중견국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운영비가 드는 미국산 전투기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한국의 보라매는 강력한 성능과 합리적인 운영 효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실제로 KAI 사천 공장을 방문한 외국의 비행 전문가들은 KF-21의 조종석에 앉아보고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첨단 센서 융합 능력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행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조종사의 생존과 임무 성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한국적 배려가 기술로 승화된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술만 빼가려다 신뢰를 잃고 고립되는 사이 페루는 한국의 진정성을 읽어냈고 이제 남미 대륙의 첫 번째 보라마의 운용국이라는 영광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페루가 KF-21의 공식 파트너로 합류하게 된다면 이는 인도네시아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K방산의 거대한 날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전투기라는 몸통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라매의 날개 아래 장착되어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비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 공군 관계자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 독자 개발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입니다. 이 강력한 독침이 왜 페루에게는 희망이 되고 적대국들에게는 공포가 되는지 그 놀라운 파괴력과 지능형 유도 기술의 비밀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무기 체계의 활용점정이라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은 보라매의 발톱을 가장 날카로운 비수로 변모시키는 핵심 전력입니다. 사거리 100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단순히 멀리 날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의 촘촘한 방공망을 유령처럼 파고드는 첨단 지능형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과거 우리는 타우러스와 같은 외산 미사일에 의존하며 그들의 통제 아래 있어야 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의 끈질긴 집념은 결국 독자적인 스텔스 형상 설계와 고도의 순항, 제어 기술을 완성해냈습니다. 천룡 미사일의 진정한 가치는 미사일 스스로 지형을 읽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지형, 대조, 항법에 있습니다. 이는 GPS 교란이 심한 전장 환경에서도 지상의 주요 지형 지물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목표물까지 오차 범위 1m 이내로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적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외형 설계 덕분에 적군은 미사일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그 존재조차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페루와 같은 국가들이 천룡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 선사하는 압도적인 억제력 때문입니다. 단 한 발의 발사로 적의 지휘부나 핵심 발전소 그리고 군사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은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강력한 발언권을 보장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한국의 천룡 개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계심을 드러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젠-20 전투기가 아무리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 KF-21이 발사한 천룡 미사일이 베이징의 심장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전략적 부담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 체계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여 전투기의 무장 탑재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 연구진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고출력 터보팬 엔진과 정밀 유도 제어 장치를 독자 기술로 만들어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갈등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미사일의 소스코드 하나하나를 우리 것으로 만들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타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만약 페루가 이 천룡 미사일을 KF-21과 함께 운용하게 된다면 안데스의 험준한 산맥 뒤에 숨어있는 그 어떤 적의 위협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는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그 나라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열쇠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력한 창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낼 방패 또한 완벽해야 합니다. 적의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 보라매와 조종사를 안전하게 지켜낼 보이지 않는 빛의 방패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치인 DERCM이 가진 혁신적인 방어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이제 그 놀라운 생존의 기술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강력한 공격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아군과 기체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생존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지향성 저고해선 방해장비 DIRCM은 KF-21 보라매를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전투기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중 하나는 적의 열추적 미사일입니다. 조용히 다가와 기체의 엔진열을 감지하고 타격하는 이 미사일들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는 마그네슘 조각인 플레어를 뿌려 기만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짜 열원을 구별해내는 시커가 등장했고, 이제는 단순한 기만만으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DIRCM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혁신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적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기체에 장착된 미사일 접근 경보 장치가 이를 즉각 감지하고 곧바로 고출력 레이저를 미사일의 눈인 시커에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강력한 레이저 광선에 노출된 미사일은 순식간에 시력을 잃고 궤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 복잡한 레이저 발생 장치와 추적 장치를 우겨 넣어야 하는 이 기술은 미국과 영국 등 극소수의 방산 강국만이 보유했던 극비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독자적인 광학 설계와 초정밀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기성 제품보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더 강력한 출력을 내는 한국형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이 장비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수리온 헬기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등 다양한 기종에 통합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페루군이 한국 무기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생존 장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부품 공급과 성능 개량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의 겉모습에만 치중할 때 한국은 실제 전장에서 조종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술력을 내실 있게 다져왔습니다. 이제 KF-21은 천룡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창과 DIRCM이라는 가장 견고한 방패를 모두 갖춘 완벽한 포식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집약은 단순히 기계적 우수성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1950년대의 폐허 속에서 타국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주는 기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상과 하늘 그리고 바다를 아우르는 K 방산의 성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 거대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정한 가치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위대한 사명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걸어온 길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온 기적의 역사입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는 생존조차 불확실했던 최빈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의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다른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이번 페루와의 거대한 전략적 동맹은 우리가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 선도자로 우뚝 섰음을 상징합니다. 페루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성능 좋은 탱크나 전투기를 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의지와 그 속에 담긴 성장 DNA를 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신뢰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동안 우리는 묵묵히 기술의 내실을 다지고 진정성 있는 동맹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안데스 산맥을 누빌 K2 전차와 페루의 하늘을 수놓을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강철의 날개가 지구 반대편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연구원들이 쏟은 땀방울이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과 사천의 공장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기계의 소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승리의 찬가와도 같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를 지키고 우리의 성공이 다른 국가의 롤모델이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방산업의 날갯짓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낀 이 자부심이 대한민국을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